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크리에이티브를 깨우는 전남 북크리에이터 북토크. 북크북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북사연 하나하나를 모아 감동을 전달하는 정지은. 재미와 흥미를 통해 여러분의 독서력을 업 시켜줄 장진혁입니다. 우리 북크북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어느덧 하얀 입김과 함께 겨울이 성큼 다가왔네요. 스웨터, 무릎담요, 손난로.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으로 겨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도 독서를 통해 단단히 무장하라고 따뜻한 글과 책으로 준비했어요. 빵빵이님의 오늘의 창을 통해 북끄북끄의 15번째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아무리 느려도 늦어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우리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저희는 이 행성을 떠납니다. 최정원. 제3회 틴 스토킹 수상자 최정원의 소설로 유명한 책이죠. 길 잃은 외계인 보보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나선 원호와 나래의 모험을 담은 소설입니다. 가끔 우리도 뒤처질 때가 있죠. 친구들과 산에 오르다 어느 순간 멀어질 때,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쿵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일. 성장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요, 멀리 나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나 선생님이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그런 마음이겠죠?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믿음 말이죠. 청취자 빵빵이님도 우리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문장이 위로가 되었다며 오늘의 창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에 대해 마음껏 떠올려 봤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려줄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차가운 아파트 베란다 구석에서 끝까지 나를 기다렸던 너처럼. 아무 이득도 없는 그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갔던 나처럼. 저희는 이 행성을 떠납니다의 또 다른 문장 들려드렸어요. 좋은 글 보내주신 빵빵이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북끄북끄에 빛가람 중학교 독서 동아리 학생들의 방송이 도착했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빛가람 중학교의 박지아입니다. 벌써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드릴 책은 영국 최고의 여성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연인과의 뜨거운 사랑? 좋아하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 같은 맹목적인 사랑?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난 누구나 몸의 씨앗처럼 지녔지만 자신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드러냈을 때 꽃을 피우고 열매가 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소설도 사랑과 관련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책의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시골 롱본에 있는 베넷 가문에는 5딸이 있습니다. 베넷들과의 상속 계약에는 여자에게 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친척인 목사 콜린스 씨가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고 베넷 부인은 이런 사태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기에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맘때쯤 옆마을의 젊고 부유한 진사 빅리와 그의 친구인 디아시가 이사를 옵니다. 베넷 부인은 빅리에게 딸들을 시집 보낼 목적으로 매우 노력합니다. 결국 무도회에서 빅리와 아름다운 맏딸 제이는 인상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언니를 따라온 둘째 엘리자베스는 디아시를 보고 처음엔 그는 오만하다 생각하고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디아시는 엘리자베스의 지성과 위트에 점차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디아시의 첫인상에 대한 편견이 굳어져 그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후 디아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디아시는 그녀에게 그녀가 친하게 지내는 위컴이라는 장교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자신이 위컴의 부도덕감의 피해자였다는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를 본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디아시에 대해 오해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엘리자베스의 맏넷 동생 리디아가 위컴과 도주하면서 가족의 명예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디아시는 비밀리에 위컴에게 돈을 줘 리디와 결혼하게 도와주어 가족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준 디아시에게 감동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지막에 서로에게 청혼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오만하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인데요. 저는 이 뜻을 보고 디아시만큼 엘리자베스도 오만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편견도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만과 편견이 정의상으로는 다르지만 이 오만과 편견 책 안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제 오만함으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가졌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까지 처음 본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마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가끔씩 처음 본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사람의 특성이란 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의 그동안의 오만을 깊이 반성했고 오만하지 않으려 다양성을 더 받아들이고 자만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처럼 오만과 편견을 읽으신다면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오만했던 남자와 오만으로 인해 편견이 있던 여자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 있던 문장 중 제가 제일 마음에 가는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상입니다. 이상 지하의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말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단어가 몸속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단어를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가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북구 책장 이야기는요. 조던 스콧 작가님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입니다. 눈을 떠요.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끄.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 가는 달의 드.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버려요. 까마귀의 끄는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의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는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요. 나는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밥을 먹어요. 말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서 까마귀가 까악까악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 때 스며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에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래요. 그 어떤 날보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셨어요. 오늘은 내 차례예요. 그런데 입이 아예 꼼짝도 안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펴보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올라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치고 굽이치다가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에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학교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작가님은 어렸을 때 발표를 하는 날이면 강가에 데려가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썼다고 해요. 강물 같은 두려움을 들여다보며 작가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도 가끔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이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저도 그때마다 이 책을 펼쳐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혹시 발표하는 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떠올려 보세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은 그림책이 많이 있는데요.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주는 글과 그림이 많아 어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이런 그림책, 요약본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0여 권의 그림책을 주제와 관련하여 소개해주는 서효원 작가님의 그림책 생활. 그림책 생활 중 오늘 추천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그림책에 관하여 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말을 더듬는 소년의 이야기다. 낱말의 소리는 소년의 혀를 뒤엉키게 하고 목구멍에 달라붙고 입술을 지어버린다. 소년은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다. 둘째를 응원하던 언니처럼, 지금은 조금 삐쳐 혼자 놀고 있는 첫째처럼. 낱말을 발음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낱말 카드를 내민 나와 달리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속 소년의 아빠는 아이에게 흐르는 강물을 보여준다. 그리고 말한다.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다고. 입을 꾹 담은 소년의 얼굴. 그 안쪽으로 접힌 페이지를 열면 반짝거리는 강물이 펼쳐진다. 거기에는 소년의 뒷모습만 있을 뿐이지만 강물은 소년 앞에서 수만 가지의 얼굴과 발음과 문장을 지닌 채 흐를 것이다. 우리 아이도 강물처럼 말하는 것일까? 우리 아이도 바다와 친구일까? 비단 우리 아이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모든 아이는 강물처럼 말하고 모든 아이는 바다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 밖에도 그림책 생활에는 여러 가지 그림책에 대하여 알기 쉽게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제가 꼭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다가올 새로운 해를 두근두근 기다리며 준비하는 다이어리입니다. 시작하는 한 해를 알차게 채워가기 위해서, 소중한 일상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곤 합니다. 오늘 북구 책장의 두 번째 책은 동화 작가로 활동 중인 전희수 작가의 손글씨로 직접 쓴 일기와 그림을 담은 이수의 일기입니다. 전희수 작가는 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내려 갔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나는 전희수다. 나는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이 모여 내가 되고 세월이 되고 역사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일기를 쓴다. 오늘 일을 기억해두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내가 나에게 충고해 주어야 할 기록이 필요하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해도 난 일기를 쓰고 하루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일기를 쓰면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하루를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하루를 통해 배운 것들이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늘이 모여 내가 된다. 매일 일기 쓰기를 통해 깨달은 마음들,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는 전희수 작가의 다짐이 드러나네요. 프란츠 카프카도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생은 일상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의미겠죠? 자신의 경험 속에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전희수 작가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행복해진다는 건 이라는 제목의 일기 들려드릴게요. (2020년 11월 15일) 제목 행복해진다는 건. 해가 떠 있다. 나도 같이 일어났다. 꿈을 꿨다. 어두컴컴한 기다란 방이 있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의 빛만 있었다.
그 빛은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었다. 난 그 빛을 잡으려고 같이 움직였다. 그 빛이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난 살며시 손을 들여다보았다. 반딧불이었다. 난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그게 행복이라고 느꼈다. 그 행복을 고스란히 가지고 일어났다. 내가 그 빛을 잡은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잡을 것이다. 따사로운 햇빛이 나를 비출 때 나는 행복하다. 오늘을 시작하는 힘을 주는 것 같다. 일어나면 엄마가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준다. 잘 잤어?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힘내자. 라는 말과 함께 한번 웃어주는 그 미소에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난 순간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드디어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이다.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되니까.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는 일상 속에서 위안을 얻고 행복을 찾아내요. 부끄부끄를 듣는 친구들도 매일 아침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수의 일기를 통해 일기 쓰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랄게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기를 써볼까요? 부끄부끄 친구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위한 책 조던 스콧 작가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와 전희수 작가의 이수의 일기를 부크 책장에서 추천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부끄부끄 청취자님들은 올해 기억에 남는 책 한 권쯤은 모두들 있으신 거죠? 혹시 아직 한 권도 읽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읽어보길 바래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모든 분들이 인생책 한 권쯤은 만나보길 바라며 슬기로운 독서 생활 부끄부끄가 쭉 응원합니다. 부끄부끄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내 사연과 리뷰가 방송되어지는 기쁨, 이제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팟빵의 부끄부끄,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수빈, 주성은, PD 이타쿤, 저는 아나운서 장진혁, 아나운서 정지은이었습니다.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또 만나요. 친구야, 우리 부끄부끄 같이 듣자. 안녕. 안녕.